25년 전 미국 다우지수 이 4만 돌파를 예고했다가 비웃음을 샀던 사람이 있어요. 월가의 투자자가 이제는 웃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주의 윌리엄스빌에 거주하는 79세의 데이비드 엘리아스는 1999년 자신의 저서 다우 4만, 역사상 최대 강세장에서 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 이런 책을 통해서 다우지수가 2016년까지 4만 선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었습니다. 실제 4만 선 돌파는 당시 제시했던 시점보다는 8년이 지나서야 이제 이루어졌지만 엘리아스는 전혀 예측하지 않은 것보다는 늦은 것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지난 16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4만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어 다음 날 17일 종가 기준으로도 4만 선을 돌파하는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과거의 책 출간 이후 수년간 온라인 등에서 이 사람을 향한 비웃음과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IT 버블이 터지면서 다우지수는 8,235선까지 급락했습니다. 2009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는 6,547선까지 내려앉았었습니다. 엘리아스의 1999년 저서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다우지수에 편입돼서 지수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모두 책이 발간된 해에 다우지수에 추가가 됐었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엘리아스는 새로운 다우지수 전망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는 다우지수가 10년 내 6만 7천 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100% 확신한다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 AI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BS는 올해 연말 S&P 500 목표 지수를 5,6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UBS는 미국 기업들이 예상보다 나은 수익 성장을 보이고 경기 침체 위험도 감소됐다고 평가를 기반으로 올해 S&P 500의 목표 지수를 종전에 5,400에서 5,600으로 올렸습니다. UBS의 전략가 조너선 골롭의 이 같은 목표 지수는 BMO가 제시한 것과 공동으로 월가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됐습니다. 골롭 전략가는 올해 초에는 S&P 500 목표치를 4,850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예상보다 탄력적인 미국 경제를 반영해서 2월에 5,400으로 올렸고 오늘 다시 5,600으로 또다시 올렸습니다. 5,600은 오늘 종가 5,306 대비 5.6% 더 오른 수치입니다. UBS는 올 1분기 기업 이익 성장률이 4.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S&P 500 기업 전체가 실적을 보고하면 이익 성장률이 10.6%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골롭 전략가는 2분기 수익 추정치 역시 매우 견고하다고 말하면서 이 같은 추세는 모두 시장이 추가 상승할 것임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략가는 메모에서 경제 전문가 및 경제조사, 시카고 연준의 금융상황지수 등 여러 주요 지표에서 경기 침체 위험이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UBS의 전략가는 2024년 S&P EPS 추정치가 240달러에서 245달러로 2025년 추정치를 255달러에서 260달러로 올렸습니다. 월가의 전략가들은 최근에 인공지능에 대한 열정과 탄탄한 경제에 힘입어서 2024년에 이 예상 밖 상승세를 따라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시장 예측자 가운데 S&P 500이 올해 12% 상승한 현재 수준인 5,300 수준을 목표치로 예상한 전략가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라 그래도 이 목표치 예상한 전략가가 한 명도 없었다니 지금 5,300을 넘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월가 전략가들이 목표 지수를 상향 조정하면서 월가의 S&P 500 중간 목표치가 이제 5,300이 됐는데 벌써 5,300도 올해 5개월 만에 넘어선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 열풍과 탄탄한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월가의 S&P 500 연말 전망치도 꾸준히 상향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월가의 연말 전망치 중간값이 5,300까지 올라왔습니다. 트레이더들이 한때 강세장을 유지하는 데 필수 요소로 여겼던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낮아졌음에도 올해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국민들의 주식 보유율은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주식 보유율이 높아서
월 평균 약 820만 원 정도 이상인 가구의 경우 보면 10가구 중에 8가구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가구 중 8가구 80%죠. 월 평균 수익이 820만 원. 그러면 우리나라로 쳐도 상당히 높죠.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이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런 현상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돈이 돈을 벌어오는 것입니다. 주식의 보유율은 경제력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연 소득이 10만 달러. 그러면 약 1억 3천만 원이죠.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구의 경우 무려 80%가 아니라 84%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거의 다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어요. 7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80%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에 3만 달러에서 약 4천만 원이죠. 8만 달러, 1억 500만 원 정도까지. 이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주식 보유율이 51%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3만 달러, 4천만 원이니까 월 계산하면 약 330만 원 정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익보다 아마 조금 떨어질 정도입니다. 월 333만 원 정도의 수입인 경우는 그 미만인 경우는 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의 주식 보유율이 48%대 74%로 현격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 조사가 가장 크게 시사하는 점은 2022년도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을 냈었죠. 2022년 재작년이 됩니다. 그때 하락장 우리는 모두 다 확인을 해왔습니다. 그런 최악의 성적을 냈는데도 주식에 투자하는 미국인들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주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과거 같았으면 도망가거든요. 팔고 다 떠나가거든요. 지난 2008년에 닥친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상황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경우입니다. 2008년도만 해도 사람들이 놀려서 그 아까운 주식들 다 팔고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재작년 2022년도 하락장이었죠. 그때는 오히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것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싼 값에 팔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요즘처럼 4.3 최고치 경신했다고 TV는 안 보지만 TV에도 항상 나올 것 아닙니까? 뉴스 시간에 4.3 최고치 경신했다고. 이런 걸 보면 주식에 투자 안 했던 사람들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싼 가격에 매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가가 4.3 최고치 경신 계속 나옵니다. 이거 결코 계속 모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현상 아니에요. 결국에는 오릅니다. 그러니 계속 사 모을 때 싸게 사야죠.